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늘 삭히고만 있다가 여기가 익명이길래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는 어려서 집이 그렇게 부유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책임감 있는 아빠와 엄마 덕분에 어려운 걸 모르고 살았죠. 그렇게 전 밝게 자랐습니다. 여동생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내 식구 도란도란 행복했어요. 아빠 엄마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최대한 저희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어려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제가 커서 살아보니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의 최대한의 노력이었죠. 대회 출전하는데 100만 원인데 이건 우리 집에 무리겠지? 아무래도 지금 아빠가 잠도 못 자고 대리운전까지 하는 마당인데. 그래도 해야지. 네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서 그러는 건데. 아휴,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지. 아빠한테도 얘기하면 당연히 출전하라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넌 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만 하면 돼. 알겠지? 그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아빠 밤낮으로 고생하고 엄마도 반찬 가게에서 하루도 물 마를 날이 없는데 이번에 안 나가도 돼. 이게 대학 입시랑 직결된 거잖아. 그냥 괜찮으니까 넌 너무 돈에 연연해 하지 마. 그냥 열심히만 해. 그거면 돼. 어려서부터 미술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던 저를 엄마는 미술학원에 보내주셨고 그 길로 전 미술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살림은 빠듯했지만 부모님은 저의 미술 재료나 미술 경영대회를 빠짐없이 내보내주셨고 다행히도 모든 대회를 나가서 상을 많이 받아왔죠. 그렇게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 반, 꼭 내가 성공하겠다는 마음 반을 가지고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전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 후 홍익대학교 서양미술학과를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빠짐없이 하여 부모님의 힘을 최대한 덜어드리려 노력했죠. 다행히 교수님들도 저를 잘 봐주신 덕에 학점은 물론이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장학금을 받아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이면 작품 준비, 그리고 낮에는 학교 생활, 틈나는 대로 아르바이트에 몸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동안 어려서부터 뒷바라지 해준 아빠에게 힘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전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고요. 지혜야, 혹시 조교하면서 대학원 준비해 볼래? 대학원도 진학하고 나 좀 도와주다가 시간 강사나 정교수 하는 거 노력해봐도 될 것 같은데 어때? 실력도 그 정도면 충분하고 뭐 교수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네? 아, 조교요? 아, 저야 그러면 좋은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원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긴 했거든요. 요샌 학자금 대출도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 내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다. 네, 저야 너무 감사하죠. 기회만 된다면 저도 열심히 해보고 싶어요. 저한테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교 자리가 너무 탐이 났기 때문에 전 거절할 수 없었죠. 그렇게 전 조교 자리를 승낙했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배움에는 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교수님을 옆에서 도와드리며 일을 한다는 것도 저에겐 너무 좋은 기회였죠. 그러던 중 교수님 아시는 사모님이 저를 눈여겨보시고 본인의 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거절했지만 교수님도 저를 너무 좋게 봐주신 덕분에 그 사모님에게 제 칭찬을 엄청 했더라고요. 아유, 잠하고 대학원까지 다닐 정도면 스펙도 좋을 뿐더러 우리 김 교수 말로는 대학원 졸업하고 논문만 통과하면 교수 되는 거야 시간 문제일 테고 내가 그래서 김 교수한테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런데 전 아직 결혼에 대한 준비도 돼 있지도 않고 공부할 날도 훨씬 많거든요. 괜찮아요. 뭐 교수 되는 게 쉽나. 공부야, 우리 아들이랑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래도 제가 이런 경우는 너무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그냥 시간만 내면 돼.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래요. 아무 여자나 만나고 다닐까봐 걱정인데 이렇게 참하고 곱고 너무 예쁘고 아휴. 전 그렇게 적극적인 시어머니의 권유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본 남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부잣집 도련님 같지 않게 소탈하고 순박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만난 후 결혼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큰딸의 결혼식이라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안 쓰고 아끼고 모아놓은 통장을 주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연로해가는 부모님의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줄 건 없고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지혜야, 받아두거라. 그 집도 대단한 집인 것 같은데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해가야 책 잡히지 않지. 그렇게 대단한 집에서 그래도 너 며느리로 받아준다는 거면 조금의 성이라도 보여야지. 아니야, 아빠. 괜찮아. 이건 아빠 노후자금 해야지. 이제 엄마 아빠만 생각해요. 내 걱정은 그만하고, 마음만 받을게요. 너도 얼른. 엄마 아빠가 그래야 마음이 편해서 그래. 그렇게 부자라며 그 집이. 우리 집은 볼 것도 없는데 걱정이다. 혹시라도 너 마음에 들어있다가 엄마 아빠 보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면 어쩐다니? 안 그러겠지? 딱 너 하나만 보시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그러실 분 아닐 것 같아. 그럼 진작 나한테 물어봤겠지. 그런 걱정 말아요. 그리고 나도 돈 벌잖아. 그러니까 돈은 넣어도 진짜. 그렇게 모두에게 발표를 하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미술 전공을 한 재원과 지금 형 교수님의 제 칭찬을 얼마나 했는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죠. 하지만 순탄할 것 같은 저희의 결혼은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죠. 시댁은 저희 집이 아마도 중산층은 되는 줄 알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시댁은 대기업 하청을 받는 유통회사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유통회사의 외동아들이었고요. 시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이고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회사를 읽어내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본인의 집에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아유, 우리 지혜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사돈. 아니 그럼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은 정확히 무슨 일 하시는지? 에이, 엄마. 그런 게 중요한가요?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가 그냥 궁금해 하신 거니까. 어머, 그게 왜 안 중요하니? 우리랑 급이 맞아야지. 얘는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 그런가요, 사돈어른? 아, 저는 건설사에서 일하고 있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넘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또 지혜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휴, 이 사람이 음식 솜씨가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아빠의 말에 시어머니는 표정이 확 굳어지셨어요. 저 역시도 그런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늘 인자한 모습만 보여주시다가 이런 표정을 보니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갔죠. 그러지 않을 것 같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나니 엄마 아빠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딸이 뭐길래 저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지. 어머, 당황스럽네요. 아니, 이런 말을 못 들어서, 뭐 친정을 보고 결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은 좀 맞았으면 좋겠다고 내심 생각했거든요. 아마 사돈분들은 이런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아들 하나 있는 거 얼마나 제가 잘 키웠는데.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저희 키워주시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셨는데 너무하세요. 아니다. 그만해, 지혜야. 아, 그렇죠. 사부인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요. 지혜가 어디 가서 뒤처지는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만 더 잘 만났다면 날개를 더 많이 달 수도 있었겠죠. 충분히 이해하니 전 괜찮아요. 솔직해서 좋네요. 뭐 없는 형편에 지혜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만 그래도 좀 놀랍네요. 반찬 가게랑 건설사라면 뭐 막노동 같은 건가요? 네, 뭐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이렇게 애들 키운 거고요. 제가 어머님께 뭐라고 하려고 하자 아빠는 서둘러 제 입을 막으셨죠. 마음이 아팠어요.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분이 이런 상견례 자리에서 아빠의 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끝이 났고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분이 풀리진 않았어요. 아빠의 씁쓸한 표정을 보니 저 때문인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딸이 뭐길래. 미안해. 정말 우리 엄마가 진짜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괜히 저러셔. 그래도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 어? 기분 나빴지? 아버님한테 죄송해서 어쩌냐 진짜. 아휴. 그러게. 어머님 너무 무례하시더라. 나 이러신 분인진 몰랐어. 아니 알았다면 자기 애초에 소개받지도 않았겠지. 미안해. 내가 살면서 잘할게. 어머님 아버님이랑 우리 집이랑 이제 그렇게 엮일 일 없으니까 좀만 이해해줘. 어? 내가 외동이라 우리 엄마가 좀 유별나긴 해. 그래도 너 엄청 예뻐하시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나를 봐서라도. 전 그렇게 남편에게 쏘아 붙였어요. 결혼을 얻고 싶었지만 이미 꽤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혹시라도 죄책감 가질까봐 참았죠.
그리고 남편이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은 진행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무례한 것 빼고는 저한테는 잘해주셨기에 그 뒤 별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었고 결혼식장에서 저희 아빠 엄마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시어머님을 보면서 또다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싸늘히 식어갔습니다. 저 역시도 시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는 마음보다도 그냥 며느리 노릇만 딱 하고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였고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김포에 아파트를 해주셨고 아직 완공 날짜가 남아있었기에 당분간은 시댁에서 살아야 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 부모님 일 외에는 저에게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어서 딱히 트러블 날 일은 없었죠. 오늘부터 다시 출근해야지. 공부하고 일하고 힘들지 않니? 하긴 교수들 몸인데 오죽하겠어. 안 그러니? 아, 네, 뭐 그렇죠. 근데 교수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교수 되려면 아직 멀었긴 했어요. 봐야 될 책들도 많고. 아, 그럼. 그래도 그 김 교수가 너 진짜 밀어줄 모양이더라. 네가 얼마나 잘했으면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봤다니까. 감사해요. 아, 맞다. 저 오늘 일 끝나고 수업 다 마치고 친정 좀 다녀오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못 가져온 것들도 있어서. 친정? 아니, 가져오지 못한 게 뭔데 그러니? 아휴, 난 그 집 안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너도 이 집 며느리가 됐으면 우리 집 사람인데 아무래도 급이 맞는 사람끼리 어울려야 하는 게 맞지 않니? 난 그런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급이 맞는다뇨?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희 친정부모님은 급이 안 맞는다는 건가요? 저 이렇게 키워주신 분들인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기분 나빠요. 말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너 지금 나 가르치는 거냐? 아주 곱다 오냐 했더니 아주 시애미 머리 꼭대기 위로 앉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말조심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예의 좀 지켜주세요. 이 말을 하고 전 출근을 해버렸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혔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수업도 듣고 모든 일정을 마치고 친정에 들려 짐을 챙겨 나왔어요.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친정 엄마의 마음에 제 마음도 높고 감동스러운 마음이었죠. 그리고 친정엄마가 싸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어머님께 너무 대바라지게 말한 것 같아 그 마음도 좋지 않아 같이 저녁을 먹으며 풀려고 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저도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됐는데 속상하셨죠? 죄송해요. 마음 푸세요. 됐어. 뭐 너한테 내가 사과받자고 이런 건 줄 알아? 하여튼 그래도 아깐 좀 놀랬다. 그리고 그 손에 든 건 뭐니? 아, 엄마가 같이 드시라고 좀 싸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이래봬도 손맛이 진짜 좋거든요. 어머님도 한번 이리 와서 드셔보세요. 와, 맛있겠다. 그러게. 장모님 솜씨 끝내주잖아. 엄마, 얼른 와서 드셔보세요. 반찬들 진짜 맛깔난다. 너무 맛있어 보여.
어머머머, 지금 뭘 싸운 거야? 지금 너네 엄마가 반찬 싸줬다고 그거 들고 온 거니? 아유, 진짜 수준 떨어져. 얼른 치워라. 네? 아니, 수준 떨어진다뇨? 아니,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하루 종일 정성스레 만든 거를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너무하든 말든 치우라니까. 어디 격에 떨어지는 음식을 상에 올려? 당장 내다 버리거라. 아유, 냄새나. 엄마,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엄마 맞아요? 어머님 수준도 알만하네요. 저한테는 고상한 척 다 하시면서 급이 안 맞는다고요? 어머님 급이 더 저질이에요. 아세요? 전 엄마의 반찬을 싸들고 방으로 올라와 펑펑 울었어요. 이제 와서 결혼을 당장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엄마가 아침부터 이 반찬을 저에게 싸주려고 노력한 모습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파졌어요. 자식들 곱게 키워주시려고 본인들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저런 하들을 당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졌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대면대면한 하루가 지났고 저와 시어머니는 그 예전의 고부관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실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머님과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웠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아파트 완공 날짜가 되어 입주를 준비 중이었어요. 차라리 얼굴을 덜 보고 살면 좋겠다 싶어 오히려 분가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걸 아니까 오히려 분가를 서둘렀고요. 차라리 나가 살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좀만 참어. 입주 날도 곧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만 생각하자. 그래야지. 어머님도 더 이상 나를 예전처럼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머님이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아. 자기도 그건 이해해줘.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머님한테만 가만히 질 수 없다는 거 이해해줘. 다행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은 무조건적인 저의 편이었기 때문에 남편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면서 저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죠. 이번 논문만 통과하면 시간 강사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기에 저조차도 설레는 길이었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전 무사히 졸업을 하게 되었고 시간 강사로서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아파트 입주를 준비하고 정신없는 과정이 계속되었죠. 제가 교수에 한 걸음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교수 며느리 얻게 생겼다며 뛸 듯이 기뻐하셨고 저희 부모님 또한 엄청 좋아하셨어요. 모든 것이 부모님이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강단에까지 서게 된 것 같아 부모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날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이제 우리 딸이 교수가 된 거야? 아이고, 고생했다. 공부하고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임 교수라고 불러야 하나? 에이, 아직 시간 강사야. 정교수도 아닌데 뭐. 그래도 강단에는 서게 되었으니까 한 걸음 다가왔지. 아빠랑 엄마 너무 고마워. 어렸을 때부터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느라 고생했을 텐데. 내가 진짜 교수 돼서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게. 알겠지? 아이고, 안 그래도 돼. 우리 도우 걱정 말고 너랑 윤서방 행복하게 살면 그거면 돼. 알겠지? 아휴, 정말 행복하다.
그렇게 행복해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쁨과 함께 아파트 입주를 하게 되었고, 입주하는 날 시댁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그렇게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고 시댁을 맞이하는 과정에 친정 아빠께서 현장을 지나가다 저희 집 근처에 와 계신다고 전화가 왔죠. 아무래도 건설 일을 하다 보니 이 근처 다른 아파트를 공사하는 것을 봐주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아빠는 현장복 차림이라고 계속 거절하셨지만 집 앞까지 온 아빠에게 시댁 식구가 와 계시니 오늘은 돌아가시라고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빠, 그럼 우리 집 108동 1802호인데 여기 올라오셨다 가실래요? 지금 먹을 것도 많고 그렇거든. 와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에이, 됐다. 바쁘면 내가 나중에 들릴게. 아빠는 괜찮으니까 그냥 너만 신경 써. 그냥 가도 되니까 뭐 근처에 온 거라서. 아빠는 한사코 됐다 했지만 그래도 근처라고까지 하시는데 마냥 그냥 가시게 할 순 없었어요. 그렇게 아빠가 오셨고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차림을 보고 또 한 번 한숨을 쉬시면서 수저까지 던지며 싫은 티를 팍팍 내셨어요. 아빠는 그 눈치를 보시곤 가시겠다고 하셨고요. 정말 부들부들 손발이 떨렸어요. 본인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빠에게 매번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지 너무 화가 났죠. 아유, 밥맛 떨어져? 이게 뭐니? 우리만 초대한 거 아니었어? 아니 오실 거면 옷이라도 좀 갖춰 입고 와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밥맛 떨어지게. 아우, 현장복 그대로. 어머나 진짜 환장한다. 아니 눈치도 없나? 이 집에 어디로 와? 이 집에 자기가 뭐 못해준 거 있어? 아, 저 가볼게요. 사돈들 와 계셨다면 그냥 갔을 텐데 지나가다 딸 생각이 나서. 그럼 좋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니, 말 조심하시라고 했죠? 지금 저희 아빠 보고 밥맛 떨어진다고 한 거예요? 그런 어머님이 더 밥맛 떨어져요. 알아요? 고상한 척 있는 척은 다 하면서 매번 깔보기나 하고. 그런 어머님은 얼마나 잘나셨어요? 꼴랑 아버님 회사 하나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고고한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 며느리 얻고 싶으셨던 거고, 그 교수 며느리도 완벽히 잘난 며느리였으면 본인이 무시당할까봐 적당히 학생인데 교수 될 가능성이 많은 저를 고르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천박스럽네요. 어머, 미친 거 아니니? 이게 강단에 좀 섰다고 내가 아주 봐주니까 정신이 나갔어. 지 천박한 부모 닮았구나. 네? 천박하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입안 먹을 자격도 없어. 알아? 당장 나가.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제가 이렇게 빽하니 소리를 지르자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고 남편 또한 저보고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질렀죠. 남편을 보며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내 편이 돼줄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지 엄마 편이더라고요. 아빠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당황했는지 저를 말리셨고요. 아유, 지혜야, 그만해. 사돈어른한테 이게 뭔 말버릇이야, 어? 내가 그냥 가면 되지, 안 그래? 그만해라. 얼른 그만둬. 야, 너 조용히 못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식하다고 한 거야? 이게 진짜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니? 지 엄마 닮아서 못 빼먹은 게 어디서 야야거려?
미쳤어? 네가 뭔데 소리를 질러? 이게 진짜 맞으려고 한장했나? 내가 너 오냐오냐 해주니까 진짜 네 편 같아? 우리 엄마한테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뭐라고? 말대꾸? 웃긴다. 너네 집도 지지를 못 살았다며. 지금 자수성가해서 뭐 졸부됐다고 눈에 뵈는 게 없나 본데? 닥쳐. 아우 진짜 이게 미쳤네. 아유, 엄마가 교수 며느리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를 들볶아서 결혼했더니만 내가 돌았지. 자네 조용히 하게. 지금 지혜한테 소리 지른 건가? 내가 죄야. 내가 가면 될 것을 가지고 왜들 소란인가? 어? 아빠가 왜 가요? 됐고, 너도 알만하다. 그래, 그 핏줄 어디 가겠니? 난 너 같은 애랑 못 살아, 알겠어? 어머님이랑 행복하게 살아. 어머, 얘 말본새 좀 봐. 아우, 기가 막혀. 잘 키워서 교수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더니 이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네. 지금 시간 강사 주제에 이러는데 교수 되면 아주 날 잡아먹겠다. 지엠이 아비한테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지? 아유, 끔찍해. 전 이 말을 끝으로 아빠와 함께 집을 나왔고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과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였죠. 남편도 어머님한테 무슨 세뇌를 당했는지 바로 이혼해 주었고요. 전 그렇게 혼자가 되었어요. 부모님은 본인들 때문에 제가 이혼을 했다고 죄책감을 가지셨지만 오히려 전 엄마 아빠의 기죽은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전 오히려 밝게 지냈어요.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생각했기도 했고 저만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나 무너지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도 기죽지 마. 알겠지? 난 오히려 괜찮다니까. 그니까 죄책감 가지지 마요. 그래. 우리 딸은 엄마 아빠가 당연히 믿지. 그리고 너한테 말 못한 얘기가 있는데 들으면 아주 놀랄 얘기란다. 이렇게 씩씩한 척하는 저에게 엄마 아빠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었어요. 그건 아주 놀랄만한 이야기였죠. 사실 아빠가 예전에 받은 고덕이란 도시에 있던 땅이 개발이 되면서 아빠는 200억 가까이 보상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저한테도 얘기해 주려고 했지만 번번이 기회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놀라웠습니다. 200억이라니. 그게 사실이야? 200억이라니. 아니, 그걸 왜 지금 말했어? 이제 엄마 아빠 이러지 말고 노후만 생각해. 어? 힘든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아빠한테 그렇게 그만하라고 하는데 너희 아빠는 살면서 일은 해야 한다고 저러는 거 보면 아휴.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냥 너네 이제 진짜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아빠도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뭐? 그래. 제발 당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어, 안 그래? 이젠 좀 편하게 삽시다. 임대업을 해볼까 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고 내가 오래 잊고 지낸 사람이라 괜찮을 거야. 드디어 아빠가 너네 앞에서 체면이 서게 되었다. 늘 아빠 믿어줘서 고마워. 당신도 너무 고맙고. 우리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웃자. 아빠는 한평생 몸담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계속 해나갔죠. 그리고 아빠는 임대업도 시작하였어요. 아빠가 자신감이 생기셨고요. 필요한 임대업이었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날 아빠가 인수한 그 건물이 시댁이 가지고 있는 지사 건물이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당한 모욕은 갚아줘야 될 것 같았거든요. 어찌나 웃기던지 가끔 그 지사 건물도 가봐서 딱 보고 알아차렸죠. 그래서 그 건물을 매매받으며 아빠의 법인 명판이 찍힌 순간 가만 안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빠 엄마에게 굴욕을 준 그 사람들을 말이에요. 그렇게 전 건물주라는 핑계로 마침 계약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죠. 저희가 계약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자 남편네 회사는 난리가 났죠. 지금이야 무조건적으로 내쫓으면 안 되는 게 법이지만 저희 때만 해도 그럴 수 있었거든요. 전 그렇게 악덕 건물주가 되어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부랴부랴 남편은 다른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비교적 저렴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남편이 제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가 건물주라고? 말이 돼? 아니, 그래. 건물주라고 치고 이렇게 바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우리는? 뭘 어떡하긴. 알아봐, 다른 건물로. 너희 엄마 그 정도 능력은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 이렇게 개무시한 거 아니야? 왜? 이제 우리가 이 건물주라고 하니까 달리 보여? 너도 니네 엄마랑 똑같아. 그리고 너네 엄마 보고 오라고 해. 너네 엄마가 파워가 있잖아.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어떡해? 우리가 몇 년을 거기서 지냈는데 이사할 시간은 줘야지. 당장 일을 안 하면 회사도 안 돌아간다고. 본사로 들어가든지 해. 알아서. 그건 능력껏 하셔야죠. 그렇게 소리칠 땐 언제고 이럴 땐 꼬랑지를 내리네? 웃기지도 않아. 제가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남편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왔고 시어머니는 당황해했죠. 그리고 갑자기 저희의 사정이 달라진 걸 보자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얼마나 고소했는지. 제 인생 탑3에 드는 순간이었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어머, 기가 막혀. 이 건물주가 너네 아빠라고? 아니, 그 막노동꾼이 어떻게 건물주라는 거야? 아줌마, 그건 알 거 없고 그냥 나가요. 계약 끝나는 시점으로 나가주시면 되고 그렇게 잘나셨으니까 사무실 자리 구하는 건 쉽잖아요. 아니면 막노동꾼한테 비식이라도 할래요? 미안했다고 싹싹 빌어보든가요. 참나, 꼴 좋네요. 말도 안 돼. 어떡해. 아니, 그래도 연을 맺은 기간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는 거니?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어? 예뻐하는 척 한 거겠죠. 그리고 절 친정과 서서히 멀어지게 하시려 했잖아요. 제가 교수 준비를 안 했으면 아줌마가 절 선택했을까요? 아줌마는 날 예뻐한 게 아니라 교수 며느리가 필요했던 거겠지. 아줌마 말 잘 듣는 그런 교수 며느리. 대신 너무 잘나면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날 고른 거 아니야? 됐고, 당신 아들한테 말해서 빨리 사무실 빼요. 아셨어요? 전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나가셨고 거의 쓰러지셨다시피 했기 때문에 전 남편조차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아주 피바람이 부는 것 같았어요. 전 그래도 봐주지 않았고 결국 저희 건물에서 내쫓았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전 남편은 결국 마땅한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
본사 건물에 딸린 컨테이너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웃음이 났죠. 그렇게 무시하던 사돈이 본인들 회사 건물주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을까요? 정말 고소했고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많이 느꼈죠. 전 그렇게 복수를 하고 나니 체증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 아빠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요. 전 시간 강사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곧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고요. 제가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다고 하자 아마 저희 교수님께서 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도 연락이 오고 전 시어머니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본인들 복을 본인들이 찬 것이겠죠. 전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절 곱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긍정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좋은 생각만 하시고 좋은 기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